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세계의 주가가 폭등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월드 아이 국제 이슈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식용유 위기를 꺼냈죠. 이게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협상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식용유 교역을 단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크게 한번 출렁였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우리나라 식용유주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글로벌 관련된 주가들이 휘청휘청 했었죠. 과연 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식용유를 도대체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수입을 한다면 얼마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관세 분쟁 문제 이게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아경제 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 식용유 이거 다 중단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일반 국민들 생각에서는 아니 미국에서 중국 식용유를 수입해서 먹는단 말이야? 약간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도 통계도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위생 문제 이런 게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미국에서 중국 식용유를 수입해서 먹는다? 이거 사실인 겁니까? 네,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관련해서 이제 비난을 하면서 이제 나온 발언이긴 했었는데요. 네. 중국산 식용유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 발언에 시장도 좀 많이 당황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전날까지는 중국과 이제 함께 경제 위기를 함께 이제 잘 될 것처럼 그렇죠. 얘기했었어요. 굉장히 좀 유화적 발언을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증시도 많이 요동을 쳤는데요. 네. 이 또 중국산 식용유가 말씀해 주신 대로 위생 문제가 워낙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많았기 때문에 정말로 미국에서 이걸 수입하냐 이게 미국 내에서도 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실제로 미국의 식용유 수입을 이제 매체들이 살펴보니까 네. 대부분 캐나다와 유럽에서 수입을 하고 식용유는 진짜 중국에서는 거의 수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그래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엉뚱한 얘기를 한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네. 오히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다 보니까 미국의 식용유 업체들이 갑자기 이제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아, 이제 오스트레일리안 오일시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음. 식용유 회사 주가가 갑자기 200%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식용유를 생산하는 일부 식품업체들 주가가 요동을 쳤었는데요. 네, 중국에서 수입 안 하게 되면 이제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폭등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네.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식용유는 이제 먹는 식용유가 아니라 아하. 폐식용유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에서 친환경 정책 중 하나로 이제 폐식용유를 수입해서 항공유로 바꿔 쓰는 이제 지속 가능 항공유라는 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연합에서도 이제 항공유 중 일부는 이걸 무조건 사용하도록 환경 규제가 있는데요. 이 폐식용유는 사실 이제 중국에서 기름을 워낙 많이 쓰는 나라다 보니까 네. 많이 생산이 돼서 미국에서는 이제 전체 이 폐식용유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폐식용유를 잘못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에 이게 경제 상황 자체가 출렁출렁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식용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즉흥적으로 정확한 워딩은 아닌 걸로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 흐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현우 기자, 아무래도 이게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좀 타결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안 되고 이렇게 좀 계속 좀 롤러코스터 비슷하게 가는 타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왜 그런가요? 네, 물론 이제 분위기 자체는 네. 올해 초에 비해서 관세 협상에 양국이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이고 실무지 회담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 중인 거는 지금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달 말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지금 만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 어떻게든 협상 주도권을 이제 각국이 가져가려고 굉장히 심각하게 신경전을 지금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양국 간에 걸린 문제는 관세 협상은 사실 그렇게 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더 거대한 무역 분쟁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군사적인 문제, 특히 대만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인데요. 네.
근데 아마 정상 간 회담이 열리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이제 문제 이슈들에 대해서 다 건드릴 텐데 일단 관세 협상이 사실상 양국 정상이 발을 맞출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밀리면은 나머지가 모두 밀린다. 밀릴 수 없다, 서로가. 예. 그래서 더 강경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사실 지금 관세 협상 문제 자체도 연초에 비해서는 미국이 입장이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어찌됐든 뭐 공급망 이전이나 뭐 IT 대기업들의 수출 기술 이전을 거의 다 막아놓은 상태고 사실상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사용을 했다. 이런 어느 정도 쓸 만큼 다 사용을 했다. 평가가 나왔는데 중국은 오히려 그거를 다 받으면서도 지금 수년째 계속 버텨온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이 폐식용유 교역 차단 발언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미국이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뭐 뉴스 보면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 미국을 겨냥해서 구체적으로는 이 반격을 하고 있다. 그냥 방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좀 미중 관세 협상에서 흐름이 약간 변하는 그런 조짐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차단 이 문제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새고 그래서 그동안에도 뭐 다른 어떤 대체 상황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그게 그렇게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히토류 중국에서 차단했을 때 그걸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가 좀 어려운 모양이죠? 네, 사실 미국에서 정말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네. 지금 히토류 광물 자체의 생산은 그러니까 원석을 캐내는 거는 이제 미국이 많이 대체를 하는데 성공은 했다고 합니다. 캐내는 건? 예, 그래서 뭐 브라질, 호주 등 이제 다른 동맹국에서 많이 대체를 해서 광물 생산 자체만 놓고 보면은 지금 중국이 원래 세계 1위에서 이제 3위 정도까지 밀려났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원석을 캐내는 것보다 정년 작업에서는 이제 아직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원석을 캐도 전기차 배터리든 이게 뭐 전투기에 들어가는 제품으로 만들려면은 이제 정년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이거는 여전히 중국이 압도적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로 이제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이런 기업들이 전부 해외로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워낙 높아지면서 미국 본토에서는 이런 대규모 정령 공장을 세우고 이제 이거를 처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 뭐 유럽 국가들, 호주 이런 것들도 이제 비슷한 처지라고 하고요. 네. 오히려 지금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걸 이전을 하고는 싶은데 이런 나라들은 또 뭐 기술력이나 자본력, 이제 기초기술 인프라 등이 부족해서 당장 대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 정년된 히토류 재료들은 여전히 90% 가까이 중국이 독점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양으로는 이제 국방 분야에서 나오는 수요도 이제 미처 채울 수가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결국에 히토류 수입이 중단이 되면은 미국도 전쟁하기가 힘들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한 어쨌든 무기로서의 효과가 있는 게 히토류인 건 분명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도 결국 강경 발언을 하면서도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에 대해서는 이제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히토류라는 부분이 미국에도 상당히 아픈 구석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분쟁에서 이게 유효한 카드로 중국이 계속 갖고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어차피 이게 불똥이 튀잖아요? 네. 이게 앞으로 그러면 미중 간에 지금 이 관세 분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정부가 앞서 뭐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들을 제재한다고 또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콕 집어서 그냥 조선 쪽에 우리 쪽 미국에 협력하는 회사를 겨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과 중국 상호 간에 타국 배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조선 해운업계의 타격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행히도 이제 사태가 아마 장기화되진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여튼 행정부 셧다운 사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주 넘게 지속이 돼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면은 이제 아예 협상이 엎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당장 내년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외적으로 안정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중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나 유럽,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과의 관세 협상은 더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무래도 대중 관세 협상이 불리한 조건에서 이제 처하게 되면은 동맹국들하고 협상은 적어도 지금 수준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빨리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제 최근에 10일 내로 한국하고 관세 협상 마무리할 거다. 이런 발언도 아마 이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미중 간 관세 분쟁이 장기화가 되는 게 마냥 한국에 나쁘지만은 않을 거다.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우리로서는 득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예, 어쨌든 이 미중 간의 관세 협상 여러 가지로 이 글로벌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는 것도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